실어증이 같이 동반되는 거죠. 그 여러분들은 이왕 뇌졸중 걸리려면 오른쪽 뇌가 망가지는 게 낫겠구나. 내가 나중에 걸리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오른쪽이라고 꼭 좋은 게 아니에요. 오른쪽 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. 오른쪽 뇌는 이렇게 소위 어텐션이라고 주의 집중력이 있어요. 근데 오른쪽 뇌는 주로 왼쪽을 더 집중하거든요. 그러니까 오른쪽 뇌가 망가지면 왼쪽을 집중을 안 하니까 무시해버립니다. 왼쪽 무시 현상이 나타나요. 그렇게 마비가 됐는데 심한 사람은 마비된 걸 몰라. 무시하고 딴 데만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비된 걸 모릅니다. 팔을 제가 뚝 떨어집니다. 뚝 떨어지거든요. 힘이 없어가지고. 그래도 몰라요. 이게 마비됐다고 이거 왜 이래요? 그럼 여러 가지 갖다 댑니다. 어저께 조금 일하다가 팔 좀 뼈서 그래. 그럽니다. 그 사람이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당장 어디 갖다 붙일 때가 있으니까 자기는 마비 안 되는 줄 알거든요. 이쪽을 워낙 무시하니까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죠. 조금 나아져야 그나마 조금 알게 되죠. 안다 하더라도 관심이 없어요. 별로 이게. 별로 안 좋은 거죠. 관심을 가지고 자꾸 물리치료도 하고 움직여야 낫는데 이 오른쪽 된 분들은 이거 관심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고 딴짓만 한단 말이죠. 그러니까 자기는 행복할 줄 있으나 이게 남이 볼 땐 괴로운 거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른쪽 왼쪽 뇌졸중이 생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안 걸리는 게 최고다 이거죠. 근데 이제 그 뇌졸중이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들이 의사들이 진단을 하느냐, 뭐 히스토리를 쭉 들어보면 대개 이제 뻔하죠. 나이 드신 분들 고혈압 있고 당뇨 있다 갑자기 마비 오면 대개 이제 뇌졸중인데 저희들이 이제 CT나 MRI를 찍어서 어떻게 이제 이게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됐나 이런 걸 저희들이 쳐다보죠. CT나 MRI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이제 쪼여가지고 이렇게 자르는 것처럼 해서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거예요. 요 부분, 동그란 부분을. 그래서 얕하고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요게 앞쪽에 오른쪽, 왼쪽, 뒤 환자의 뇌를 위에서 아래로 본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제 MRI를 찍으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. 여기 보면은 이게 앞, 오른쪽, 왼쪽, 뒤니까 이렇게 하얗잖아요. 이렇게. 이게 뭐냐면 이 중뇌동맥, 아까 옆으로 가는 게 중뇌동맥이라고 했죠. 가운데 큰 거. 그게 막힌 부분이니까 이 중뇌동맥이 평상시에 이렇게 피를 공급하는 부위가 다 망가져서 이 환자의 증상이 뭐겠어요? 오른쪽 뇌가 이렇게 망가졌으면. 뭐겠어요? 왼쪽 팔다리가 마비되어 있겠죠. 얼굴도 돌아가고 말도 돌아갈 수 있겠죠. 실어증이 있겠어요? 없겠어요? 실어증은 없다고. 말은 중얼중얼하죠. 그러니까 좀 다행이죠. 적어도 뭐 배고파, 뭐 어디 가고 싶어 말을 하니까 그나마 실어증 없는 게 나은 거예요. 사실은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벌써 의사가 다 됐죠. 벌써 진단도 다 하고 그러니까. 요새 MRA라는 게 있어서 MRI랑 똑같은데 혈관만 보게 찍어서 같이 찍으면 참 좋아요. 왜냐하면 이게 혈관이 경동맥이거든요. 이게 사람이 앞으로 보는 거예요. 앞을 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. 이렇게 올라가서 중뇌동맥이 올라가죠. 이렇게. 전뇌동맥이 이렇게 보입니다. 앞에서는. 여기서는 이것도 시원찮지만 올라가다가 막혀. 이게 안 보이죠. 이렇게. 이 사람 거예요. 바로 이 사람 사진. 중뇌동맥이 막히니까 이놈이 피를 공급하던 부위가 다 망가지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거 중뇌동맥이 무슨 이유든지 막혀서 이렇게 망가져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게 우리가 진단을 하는 거죠. 그러면 그렇게 진단한 그 환자들을 어떻게 이제 치료할 거냐? 치료는 뭐 무수히 많은 그런 그 방법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.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그 병원에 오라고 텔레비를 보면 저도 나오지만 여러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빨리 오세요 맨날 그러잖아요. 빨리 오는 이유가 빨리 치료할수록 좋으니까 그러는 거죠. 왜냐하면 이제 뇌가 여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혈관이 딱 막혔단 말이에요. 여기가 딱 갑자기 막혔어요. 그러면 이제 이게 이만큼이 이제 죽게 생겼는데 이만큼이 그죠? 이게 처음부터 다 죽는 게 아니에요. 이 혈관에 제일 의존을 많이 하는데 요 가운데 요 정도 되겠죠. 이러면 막히자마자 여기 죽어버려요. 여기. 다른 부분들은 다른 데서 혈관도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버텨요. 죽을까 말까 해요. 여러분들은.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이게 계속 막혀 있으니까 이게 못 견뎌서 점점점 이게 커집니다. 막히는 데가 이렇게 죽은 데가. 나중에는 이렇게 돼버리죠. 다 망가지면은 뇌가 심하게 손상되니까 마비가 굉장히 심해져서 사망하고 막 그렇게 되죠.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거 막힌 것을 뚫는 치료가 있어요. 혈전을 뚫으니까 혈전 용해술이라고 합니다. 혈전 용해. 혈전이 그 덩어리죠. 핏덩어리. 그걸 뚫어주니까 용해를 녹인다는 거죠. 그거는 정맥으로 주사를 놓기도 하고 튜브를 집어넣어서 쭉 집어넣어가지고 여기까지 튜브를 넣어요. 그래서 튜브를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약을 씁니다. 약을 쓰기도 하고 어떨 땐 쑤십니다. 막 쑤시거나 넓히거나 그런 것도 하고 해서 이걸 개통시켜주는 건데 이게 거의 기적의 치료거든요. 잘만 되면요. 꽉 막혀가지고 심하게 마비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일생은 이거거든요. 일생 어떤 휠체어 타고 다니거나 그런데 이거 순간적으로 뚫어버리면 금방 나서 요만큼은 죽지만 어쩔 수 없는 건 할 수 없지만 요만큼 죽을까 말까 하던 놈이 살 수 있죠. 그죠?
그러니까 저희들의 치료는 죽은 뇌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몇 시간 동안 죽을 거를 살리는 거죠. 요만큼 저희들의 목표죠. 그죠? 이 혈전용의 치료가 어려웠던 것이 옛날에는 죽은 뇌하고 죽을지 말지 한 뇌하고 구별하는 그 테크닉이 없었어요. 별로 사진에. 근데 요새는 MRI가 발달해서 MRI도 여러 가지 MRI가 있습니다. 복잡해요. 이제 요새 의과대학 들어온 애들은 아주 큰일 났습니다. 공부할 게 많아서. 그래서 뭐 관류 MRI, 뭐 혈전 MRI 많아서 그런 것을 컴바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디까지가 죽은 거고 어디까지가 죽을랑말랑한 거고 혈관은 어떻게 생기고 한꺼번에 저희가 찍습니다.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다 죽으려면은 대개 6시간 정도 잡아요. 6시간. 길면 아닐 수도 있어요. 길면 우리가 더 길게 보는데 일반적으로 6시간 보니까 이거를 뚫을 때 정말 좋은 것은 더 빨리 올수록, 그러니까 빨리 올수록 좋은 거예요. 요게 작아야 이게 살 가능성이 많으니까 빨리 올수록 30분에 오는 사람이 1시간보다 나은 거죠. 1시간이 2시간보다 나은 거고. 그러니까 우리가 정맥으로 주는 주사는 이게 뻥 뚫어지면서 빵 터질 수가 있으니까 동맥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주고 빨리 온 사람, 아직 이게 크지 않은 사람밖에 못 줘요. 이게 큰 사람들은 그러잖아도 이게 커서 그냥 혈관이 막 확장되어 있는데 약을 쓰면 뻥 터져서 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정맥으로 주는 건 일반적으로 3시간 이내밖에 못 줍니다. 그럼 환자는 더 일찍 와야 돼요. 뭐 MRI 찍고 어쩌면 시간 걸리니까 한 2시간에는 와야 된다고요. 동맥으로 뚫는 건 조금 늦게 해요. 6시간 정도 보니까 적어도 3시간 정도는 와야 되니까 약간 빨리 올수록 좋은 거니까 평상시에 이걸 좀 알고 있다가 증세가 좀 경해도 약간 마비가 왔는데 이때 치료해야 되거든요. 이게 이렇게 되기 전에. 빨리 모시고 오는 게 제일 좋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.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면 동맥으로 치료하는 사진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이제 환자가 굉장히 마비가 심하게 왔단 말이죠. 그래서 동맥 촬영을 했죠. 동맥 혈관 촬영을.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가 있고 경동맥이죠. 중뇌동맥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. 여기가. 그죠? 막혀서. 전뇌동맥 올라가는데. 튜브를 여기로 집어넣는 거예요. 속으로. 쭉 집어넣어서 여기서 집어넣은 카테터가 보이죠. 이게. 여기서 막힌 데서 약을 쓰는 거죠. 그럼 아까 뚫렸던 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. 이게 지금 이렇게. 다 한 다음에 보니까 쭉 가서 이게 살아있죠. 이제는요. 그래서 이제 완전히 뚫어지면서 환자가 정상으로 금방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말하자면 거의 죽을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굉장히 기적적인 치료가 되지만 빨리 와야 되고 아직까지는 큰 병원에 오지 않으면 어렵다. 그래서 뇌졸중을 이렇게 많이 여러분 재발하고 그러면 치매가 생깁니다. 우리 치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게 있어요. 알츠하이머병은 이제 아직도 원인을 모르는 퇴행성 질환인데 아직까지 굉장히 난제죠.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한 90세까지 살면 이 중에 반이 치매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. 조금 있다가 이제 여러분 만나면 이제 당신 누구냐 그러고 뭐 제가 자기